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랩뷰 디자인 패턴 중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이라 함은 어떤 구현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최소 단위로의 기능으로 상태를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상태를 구성해서 열거형 상수와 화일 루프, 그 다음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그 디자인 패턴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일 루프가 있겠고요. 화일 루프 안에 케이스 구조가 위치해 있고, 이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열거형 상수를 넣어줍니다. 근데 이때 Shift 레지스터를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열거형 상수에는 내가 정의한 상태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예제에서는 초기화, 사용자 입력, 프로세서 1, 2, 종료 이렇게 5개의 상태가 정의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Shift 레지스터의 초기 값이 초기화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케이스 구조의 초기화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초기화에 들어가면은 다음 Shift 레지스터 값으로 사용자 입력이라는 걸 넣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 입력이 다음 루프에 들어갈 때는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초기화라고 하는 상태에서 사용자 입력이라고 하는 상태로 상태 처리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 화일 루프의 케이스 구조, 그 다음 열거형 상수를 이용해서 상태 머신 구조를 디자인 패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열거형 상수를 그냥 쓰시게 되면은 나중에 상태가 추가가 되거나 상태를 제거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그 열거형 상수가 들어가 있는 모든 위치를 다 일일이 하나씩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정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열거형 상수는 일반적으로는 타입 정의로 정의를 해서 만약에 상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타입 정의 하나만 수정을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그 타입 정의를 사용하는 모든 위치의 내용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코드 수정이 되게 용이합니다. 자, 앞서 봤던 그 예제의 연장선인데요. 상태 처리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구현했습니다. 그 뭐 표현하는 방법은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이제 편하신 대로 하면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처럼 좀 그 화살표를 편하게 좀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코드는 처음에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초기화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바로 사용자 입력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력 상태에서는 조건 3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하면 처리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프로세서 1을 선택을 한 경우에는 프로세서 1으로 가는 거고요. 2를 선택을 하면 2로 가는 거고, 종료를 선택하면 종료로 갑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계속 사용자 입력 상태에서 계속 대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 1으로 갔다고 하면은 다시 사용자 입력 상태로 가고, 프로세서 2로 갔다고 하면은 다시 사용자 입력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종료를 누르면은 실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상태 머신 디자인 그 구조가 되겠고요. 관련된 코드에 대한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 내용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버튼은 프로세서 1, 2, 3 3개의 불리언 타입 변수가 그 컨트롤이 있고, 이 중에 사용자 입력이라고 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자 입력에서는 프로세서 1, 2, 종료 이 3개 중에 하나라도 그 값이 바뀌면은 상태가 처리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불리언 타입 변수 3개를 배열로 만든 다음에 그 배열 중에서 참과 같은 그 배열의 인덱스 값을 찾아가지고 그 인덱스 값에 2를 증가합니다. 즉 2를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덱스가 0은 사용자 입력이기 때문에 1부터 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특정 버튼이 참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참이 됐을 때 next state 그 next state를 배열 인덱스 함수를 써서 뽑아내겠다, 이런 코드인데요. 저는 이따가
실제 실습을 할 때는 저는 이 방법이 아니고 좀 더 직관적인 방법으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과 시퀀스 구조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는 시퀀스 구조보다는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이 그 자유도가 좋다, 이게 핵심인데요. 뭐 당연한 거죠. 시퀀스 구조 같은 경우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시퀀스 구조를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코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순서를 바꾼다거나 그 다음에 기능 중에 하나를 뭐 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코드의 변경량이 많거든요. 근데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이용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상태를 하나 제거를 이제 수행을 안 하고 싶다 하면은 간단하게 next state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수정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랩뷰를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는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 실습 코드를 만들어 놨고요. 자, 상태 머신 구조의 패턴은 while loop에 케이스 구조가 있고 그 다음 열거형 상수를 이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열거형 상수를 만들 텐데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새로 만들기에서 컨트롤러 만들겠습니다. 사용자 컨트롤로 해서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에다 열거형 상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열거형 상수를 가져오고요. 여기서는 상태라고 표현하겠고요. 자, 우클릭을 해서 아이템 편집으로 가셔가지고요. 똑같이 하겠습니다. 초기화, 사용자 입력,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종료. 자, 그리고 컨트롤의 속성은 타입 정리를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은 바탕화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자, 타입 정의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바탕화면에 상태점 확장자는 ctl이죠. 그래서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은 가져오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라벨은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화일 루프에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레지스터의 초기 값은 초기화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구조를 가져오겠습니다. 케이스 구조를 케이스 선택자 입력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모든 상태를 다 정해 놨잖아요. 근데 케이스 구조는 항상 처음에 만들면은 두 가지 케이스만 나옵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 추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초기화 단계에서는 무조건 사용자 입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사용자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지 조건도 일단 여기는 정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폴스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while loop 안에는 기본적으로 기다림 함수를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CPU 점유율을 줄이기 위함이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사용자 입력 상태로 가면, 사용자 입력 상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입력은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사용자 입력에서는 이 버튼 3개. 자, 일단 버튼을 컨트롤 프론트 패널에다 버튼 3개를 만들겠습니다. 불리언에서 버튼, 일반 버튼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라벨을 안 보이게 하겠고요. 그 다음 요거는 프로퍼티에서 프로세스 1, 여기도 프로세스 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 얘도 프로퍼티에서 프로세서 2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을 가져오겠습니다. 예. 자, 됐죠? 그러면은 이제 세 개의 불리언 타입이 생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입력에서 이 세 개의 조건에 따라서 next state가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되는데요. 비교에 가보시면 선택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이용해서 next state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가장 먼저 정지 조건인지를 먼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지 조건이 참이냐. 자, 정지 조건이 참이면 당연히 next state는 정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 참이면 종료로 가는 거죠. 종료. 근데 정지 조건이 참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프로세서 1이냐 2냐 이걸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저는 먼저 프로세서 1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이것도 일단 지울게요. 자, 여기는 조건이 또 두 개가 더 필요하니까요. 자, 프로세서 1이냐? 프로세서 1이면 당연히 프로세서 1으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프로세서 1이 아니다. 자, 프로세서 1이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프로세서 2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 프로세스 2냐? 프로세스 2면 당연히 프로세스 2로 가는 거고요. 근데 프로세서 2도 아니다. 그러면은 사용자 입력 대기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코드는 요 위에처럼 뭐 배열을 만들고 참과 같은 배열의 인덱스를 찾아서 뭐 이렇게 코드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직관적으로 이런 이제 선택자를 이용해서 선택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버튼의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져 보거든요. 근데 여기 좀 빠진 게 있네요. 자, 종료가 거짓이다. 정지 버튼이 거짓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좀 제가 잘못했네. 여기에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거짓인 경우에는 1하고 2를 보고요. 여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네요. 바로 연결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온라인 맞춰 주시고요. 뭐 이것도 맞춰주면 좋겠네요.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코드가 더 좋냐 이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가독성이 일단 좋은 코드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정지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종료 상태로 가야 될 거고요.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프로세서 1과 프로세서 2의 버튼 상태를 봐야 될 건데, 첫 번째로는 프로세서 1이 눌러졌다고 하면 프로세서 1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프로세서 2를 이제 눌렀는지 확인하고 2를 눌렀으면 2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사용자 입력으로 가는 거죠. 자, 논리적으로 다 맞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이런 상태 처리하는 부분도 이제 추후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요. 기능적 글로벌 변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 넥스트 스테이트를 찾아주는 함수를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간단한 서브 VI로 모듈화를 해서 운영을 하시면 코드가 아주 심플해지거든요. 그거는 차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됐다고 하고 프로세서 1으로 가면 아까 어떻게 했죠? 다시 사용자 입력으로 가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 폴스하고 프로세스 2도 마찬가지죠. 사용자 입력으로 가라고 했고요. 자, 종료면 어떻게 할 거냐? 종료는 그냥 멈추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종료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요. 유지하고 얘는 프로그램 종료해야 되니까 정지 조건이 참여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쉬프트 레지스터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보겠습니다. 상태를 딱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 맞춤 가운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코드는 다 구현을 했거든요. 자, 상태 처리를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에 1초를 주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버튼을 안 누르니까 잠시만요. 정지를 하고요. 맨 처음에 초기화해서 바로 사용자 입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인디케이터를 여기에 놓지 않고 첫 번째 스텝도 보기 위해서 뒤에다 놓겠습니다. 요 앞에다 놓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 맨 처음에 초기화 상태로 가고요. 사용자 입력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프로세서 1을 눌러볼게요. 자, 프로세서 1으로 갔다가 다시 사용자 입력으로 가죠. 그 다음에 프로세서 2를 눌러볼게요. 2로 갔다가 사용자 입력으로 정지를 누르면은 종료로 하고 멈추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표준 상태 머신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우선 프로그래밍을 하시기 전에 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그 어떤 기능을 잘 정의를 하신 다음에 최소 기능이 하나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태를 정의하신 다음에 상태 머신 구조를 이용해서 그 시퀀스를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와 케이스 구조, 그 다음에 열거형 상수를 이용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상태를 더 추가를 하게 된다. 프로세서 3를 제가 하나 추가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 요거를 복사를 해서 얘는 프로세서 3이라고 하시면, 자, 이 표준 상태 머신 구조의 장점이 이런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가 되게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즉 요거는 지금은 보면은 지금 프로세서 3이라고 하는 게 지금 추가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추가가 되면 아까 열거형 상수를 타입 정의로 만들었잖아요. 타입 정의 열기를 내려서 가지고 여기에다 아이템 편집해서 삽입해서 프로세스 3을 추가해 줍니다.
여기에 저장을 하시면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자, 이 상태로 됐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거를 좀 뒤로 빼시고 프로세스 3이 하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걸 똑같이 복사하고 선택자 입력으로 프로세스 3을 넣어주시고 이 부분을 지우고 요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얼라인을 맞춰주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세스 3 자, 코드를 이렇게 하시면 상태 머신 하나 추가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 추가를 하시게 되면 프로세스 3이 추가가 됐죠. 프로세스 3을 누르시게 되면은 정지 조건은 거짓이고 그 다음에 수행하고 나서는 다시 사용자 입력으로 가야 되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케이스 구조의 순서가 이제 새로 추가된 게 맨 끝으로 가죠. 그래서 이걸 재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재배치로 하셔가지고 프로세스 3을 종료 앞으로 가게. 자, 이렇게 하면은 코드가 깔끔해지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프로세스 3을 눌러보면 갔다가 사용자 입력 가죠. 자, 이처럼 표준 상태 머신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되게 용이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프로세서 1을 눌러도 동작을 하게 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간단하게 사용자 입력으로 가셔가지고 프로세서 1을 눌러도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눌러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 1을 동작을 하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럼 코드를 좀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벌려주시고 하고 얘를 자, 구조의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이용해서 얘는 맞고요. 이렇게 맞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다 맞고 자, 이렇게 연결하면 프로세서 1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시고 프로세서 1을 눌렀을 때 아무 동작 안 하죠. 2를 누르면 2로 가고 입력하고 3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 방법은 또 이제 뭐 이런 경우는 뭐 다른 방법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 1에 대해서 프로퍼티에 가셔서 기능을 활성 상태에 대해서 뭐 비활성화하면은 그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비활성화 회색화하면은 이게 당연히 안 눌러지거든요. 실행을 했을 때 뭐 이렇게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다르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코드를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이용하시면 수정량이 적고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가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랩뷰를 이제 쓰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나 좀 랩뷰가 좀 이제 서툴러서 이거 처음부터 코딩 못하겠다. 그러면은 또 코딩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랩뷰에서는 예제 코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움말에 예제 찾기로 가셔가지고 예제 찾기를 찾으시면은 상태 머신의 기본 코드가 있습니다. 검색으로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스테이트로 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스테이트 머신 펀더멘털스라고 있거든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간단한 상태 머신 구조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열거형 상수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타입정으로 돼 있죠. 타입 정의는 이제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검은색 삼각형이 있는 게 타입 정의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세 개 상태가 있고, 다 지금 이런 부분은 다 주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지우셔도 되거든요. 이거 다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예, 보시면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로 베이스로 코드 짜기가 힘들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제 코드에 있는 상태 머신 기본 코드를 참조해서 코드를 하셔도 돼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랩뷰 버전이 되게 좀 낮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랩뷰 2013 이런 경우에는 패턴, 여기 뭐 보면은 예를 들어서 파일에 새로 만들기 가보시면은 여기에 템플릿으로 템플릿으로부터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면 랩뷰에서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이 있는데 이 부분에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버전이 올라가면서 사라지고 예제 코드 부분, 예제 찾기에 그게 코드가 옮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차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표준 상태 머신 뿐만이 아니고 또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이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미 템플릿으로 코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구조를 내가 처음부터 다 짜기엔 너무 뭐 부담된다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